네, 정치 데스크로부터 정치 현안 들어보죠.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가 좀 어지럽습니다. 어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에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그랬는데, 네네. 일단은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좀 보죠.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가 금주내로, 빠르면 금주내로 교체될 것 같다고요? 네, 지금 뭐 빠르면 내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늦어도 주말까지는 뭐 일단 마무리를 할 것 같다, 매듭을 지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수석 비서관급 중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또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 3명의 수석 비서관 자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어, 빠르면 8월 초, 뭐 늦어도 8월 초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개각 때 지금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금 지역구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후임에는 행정고시 출신 비법조인인 김조원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조원 사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시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 왔었고요. 또 감사원에서 이 사무총장까지 지내면서 이 오랜 경험을 쌓은 이런 부분들이 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10여 년 이제 전의 인연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가 보군요. 네네.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김조원 사장이 이제 민정수석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공수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 좀 속도가 붙을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에 대해서 지금 그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부터 뭐 진작부터 지금 반발을 해 왔었는데 아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그 전후로 해서 여야 간에 좀 굉장한 뭐 충돌 이게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용선, 정태호 두 수석이 이제 내년 총선에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될 텐데 그 이번 주까지는 수석 비서관 인사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는 일반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무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민정비서관, 뭐 제1부속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추가로 지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 청와대를 나올 걸로 보여서 어쨌든 이번 주말 거치면서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이 한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이제 개각 정국이 도래가 될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인사 시즌이 확 몰아치네요. 그건 이제 네네. 일단은 총선이 가장 큰 인사 요인이고, 또 그렇죠. 몇몇 네네. 부처에서 그동안 약간의 정책적 미스 또는 국민 정서와 일부 어그러났던 점도 좀 있고 하니까, 모든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심기일전하자, 그런 심정적 요소도 아마 좀 고민은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개각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하되 네. 어쨌든 지금의 그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힘있게 좀 명분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 그 뭐랄까요? 이렇게 공력을 모아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면 야당이 요구하는 경질 인사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필요에 따라서 시기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용인 이 두 가지를 부각시키면서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이어서 내각 개각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이 좀 뭐랄까요? 그 명분과 주도권을 갖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예.
조국 어용선 정태호. 조국 수석이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양 의원은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출마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그리고 그 이후를 도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네, 여당에서 사실 이제 PK 총선에서 사실 내년 총선에서 뭐 가장 또 주목해야 될 지역이 이제 PK일 텐데 예. 이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순전히 이제 선거만 놓고 보면 음음. 사실은 그쪽에 출마를 하는 게 뭐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본인의 검찰 개혁 의지 이런 음. 것들을 가장 잘 헤아리고 또 가장 잘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조국 수석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제 검찰 개혁을 진행을 할 텐데 네. 그런 좀 전반적인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로서는 부산 출마보다는 법무부 장관 행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의석 하나보다는 검찰 개혁 마무리와 공수처 신설까지도 물론 공수처 신설은 최종적으로 국회에 달려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긴 하니까 네네. 그것을 본인으로 하여금 끝까지 완수시키게 한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 검찰 개혁에 관한 한 조국 수석은 나의 대리인 격이다. 뭐 이런 점에 의미를 둔다면 당연히 입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현재로서는 그럴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리고 또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출마하는 걸 그렇게 극구 사양하고 싫어하고 자기는 그 과가 아니라고 주변에도 얘기한다는 말도 들리곤 합니다. 예. 뭐 조국 벨트 효과. 조국 수석이 부산의 어딘가에 출마를 한다면 바로 인접 지역구에도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뭐 짐작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또 부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또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게 일단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갑자기 불어닥치는 어떤 이슈 또는 돌발적인 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평상시의 예측은 뒤집어지곤 하는 경우를 우리가 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문재인 네네. 대통령으로서는 국무위원들을 안정적으로 일단 진용을 갖춰서 임기 후반에 임하려는 그런 것도 크지 않을까? 뭐 충분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네. 하도 말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자, 어제 상당히 빅 뉴스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현재 군사 합동 훈련 중인데 네네. 공군들은 때를 지어서 태평양까지 이렇게 기동 범위를 넓히고 그 과정에서 방공 식별 구역 카디즈라고 영어 약자로는 표기합니다만 거기를 일단 5대가 침범을 했고 넘어왔고 그중에 네네. 한 대는 독도 상공 부근의 우리 영공까지 넘어왔는데 네네. 여야 대응도 뭐 그 우리는 무슨 사안이 터지면 꼭 여야 대 반응을 기자들로서는 체크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체크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꼭 일정 부분 다르고 물론 뭐 네네. 여야가 입장이 다르니까 논평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달라요. 그리고 지금 양 의원 오늘 오후 뉴스도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막 속보처럼 들어온 거 하나가 러시아가 오전에는 사과를 했다가 뭐 네네네. 기기 결함으로 잘못 들어간 거다. 네. 그래서 사과했다가 오후에 국방부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음. 뭐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답니다. 이것은 좀 네네. 이따가 저도 뉴스 그 얘기는 브리핑에서 들었습니다. 네네. 자세히 챙겨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모두 석연치 않고요. 일단 정치권의 반응부터 한번 챙겨 보죠.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좀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제 우리 카디즈 항공 측의 인제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한 것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규탄하는 목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를 진단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해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다소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반면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지금의 상황이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국방 외교안보 정책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한일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고, 또 여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이런 안보 도발을 사실 감행을 한 거를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지금 이 경제 보복 조치 이걸로 해서 지금 한일 갈등이 불거지고, 이게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항공기들을 카디즈로 보내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균열의 틈을 좀 음. 헤집어 놓으면서 네. 실제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어떻게 굴러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겠다는 이런 의중이 담긴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일종의 간보기 또는 응수타진형 찔러보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사실 이 우리 정부 또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 중국과 러시아와 어제 사태를 계기로 이 갈등의 고를 또 한 축을 만드는 거는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처럼 지금의 사태가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탓이다라고 이제 딱 꼬집어서 비난을 하고 나서면 이게 국내 정치적인 갈등 요인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이 한일 갈등 문제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음음. 사실 이게 결국은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갈등 쪽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주장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그렇잖아도 지금 한일 갈등이 불거져 있고, 그리고 이 한일 갈등이 단순히 이 경제적인 보복,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 물자 이 관리,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이 안보 협력 부분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좀 삐걱대게 만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가면 음음. 사실상의 적성 국가로 음. 우리를 대하겠다는 그런 쪽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한중, 중국에도 특히 러시아에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대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야당으로서는 뭐 주장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걸 중심에 놓고 국정 운영을 하는 그 한 축인 야당이 이런 주장을 좀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비중 있게 한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지금 그리고 상황은 그럴 네네. 상황이 아님을 예. 아마 알 텐데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때 공격해서 자기들이 손해 볼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주제넘는 얘기지만 얄팍한 계산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네. 정부가 지금 야당 스탠스대로 하자면 한중 한러 관계도 판을 한번 크게 벌려서 따질 건 따지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버겁고
우리 식대로 컨트롤하기가 까다로운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 네네. 상황에서 전선을 한중, 한러까지로 넓혀 놓으면 이건 관리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고 그건 그렇죠. 어느 정부라도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는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작년에 인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예. 또 이 70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이런 좀 전반적인 큰 움직임이 있으면서 음음. 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지금 세력 판도 뭐 세력 판도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균형 기존의 균형이 쪼끔씩 바뀌고 있는 예. 이런 이제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100 년간의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렇죠. 판과 판이 충돌해서 뭔가 거대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처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이번 그 경제 규제 주체 경제 도발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읽어내는 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렇다면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게 우리 국가적인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좀 준비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외부적인 갈등의 요인들이 불거지는 거는 최대한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좀 총력 대응하는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외교안보 쪽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모아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여기서 한일 갈등뿐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갈등의 전선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거고요. 예. 그 점에서 보면 아까 인제 뭐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 러시아가 인제 러시아 대사관에 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이 국방무관이 우리 쪽에 그게 "기기 오작동 때문에 음음. 이게 우리가 글로 들어갔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인제 오후 들어서 부인을 했는데 예.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하고 이 중거리 미사일 조약 문제도 있고 또 일본하고 북방 영토. 섬 영토 문제도 네. 있고 북사할린 또 문제요. 예. 그렇죠. 그리고 북중 간의 관계, 북러 간의 관계, 그리고 중러 관계, 예. 또 한러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네. 그 관계들이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고 또 자신들의 우방국들과의 이 뭐랄까요? 그 협력 관계를 높일 필요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면서 인제 어제 도발을 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오전에 국방부관을 통해서 밝혀왔던 그 입장이 오후에 바뀐 거는 예. 현재 그러니까 한국의 반응 그리고 미국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적인 판단을 지금 조금 더 '한 번 더 강하게 가 음. 보자.'라는 식으로 조금 '입장을 그렇겠군요. 내부적으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예. 같고요. 굉장히 신속했고 또 자꾸 바뀌고 하는 데는 무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러시아나 중국이 의도하는 그런 판에 우리가 발을 담그기보다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좀 외교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당장의 한일 갈등과 같은 그런 당장의 갈등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잡고 있는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오히려 좀 어 훨씬 더 이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 여당의 이 스탠스로는 좀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관리라는 단어가 상황 관리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데스크 양정대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